반갑습니다.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의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40대 여성의 노후 준비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상품을 비교해 드리기 위함이 목적인 것 같아요. 종신보험과 변액연금과 일시납연금. 자,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 두 개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상품까지도 비교를 했다는 게 약간 조금 의아하잖아요. 왜 이 상품을 비교했는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 고객분을 만나서 사인을 받으면서 인증샷 딱 찍어 온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진 속에 있던 그 주인공은 글쎄요, 저와는 10년이 넘은 인연이 됐던 고객분인 것 같아요. 한 2009년도 같습니다. 2009년도 때 온라인상에서 저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제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고객분이셨는데 오랜만에 문의를 좀 주셨어요. 문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6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30만 원의 연금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 3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연금으로 활용하시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복층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미 어느 정도 마련은 돼 있는 상태예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까지도 준비가 되셔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월급 통장이 여러 군데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비과세연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를 하셨고 10년 납 종신형으로 매월 30-40만 원 정도 요청을 하셨고요. 질문을 주고받던 도중에 일시납연금 3천만 원을 거치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급받는지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시납연금까지도 비교를 해드리게 됐던 케이스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보험이 되게 생뚱맞게 나왔거든요. 종신보험 얘기 먼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케이스는 이런 거였어요. 원금만 불입하면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 목적인 보장성 보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최저보증이율과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저축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0.5%까지 하락하면서 금리형 상품의 금리가 다 내려갔죠. 종신보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보증이 최대 3.0%를 최저로 보증하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추가납입은 지금은 1대1 100%까지만 가능하지만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까지 가능했습니다. 추가납입을 200%까지 하는 최저보증이 3.0%를 보증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최저보증이 가장 높은 종신보험이 2.85%를 보증합니다. 추가납입도 100% 하향 조정돼서 1대1로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그닥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고객님께서 요청을 좀 해주셨고요. 과거에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종신보험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10년 납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85%를 보증합니다. 10년 납으로 19만 4,500원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납입으로 100%인 19만 4,500원을 그대로 추가납입 1대1 비율로 하게 되시면 실제로 월 불입하는 금액은 40만 원에서 대략 만 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 금액을 10년 동안 불입을 하시고 65세 때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290개월, 연수로 따지면 24년보다 살짝 넘어갑니다. 24년 1개월 정도 되시는데요. 290개월 동안 30만 원씩을 중도 인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연금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연금 전환 제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도 인출 제도를 사용하셔서 연금을 인출하셔야 최저 보증을 보증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종이 바뀌게 됩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보장성에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저축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최저보증이 2.8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금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인출을 활용을 해서 연금의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대략 90세까지는 30만 원씩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2세 여성이 65세 때부터 30만 원씩 받게 원합니다. 종신토록이요. 변액연금을 활용한다 할 때 현재는 투자 수익률보다는요 단위 5%를 확정 보증해주는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거든요. 10년 납으로 매월 35만 원씩 꾸준히 불입을 합니다. 추가 납입은 활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5%를 보증해주는 상품은 추가 납입을 하나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나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으면 정해져 있는 연금액이 확정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투자 수익률, 변액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게 나오면 단위 5%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 재원이 쌓이면 그 금액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최소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5%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안내를 해드리게 됐던 겁니다. 65세 때부터 확정연금으로 매월 30만 3,668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받냐면 얘는 연금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다음 일시납연금일 때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요 연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보다 한 방에 내시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말 의외의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시납연금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변액연금처럼 단위 5%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시납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형 연금은 현재로서는 고려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드리는 연금액은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기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형 연금을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일시납으로 월 30만 원씩 받으려면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될까? 42세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세 여성이 일시납으로 4,500만 원을 넣어놨을 때 65세부터 종신토록 30만 3천 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던 거고요. 이 금액은 확정연금이자 최저로 보증되는 연금입니다. 종신토록 지급되고요. 과연 우리 고객분께서는 어떤 플랜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최종 선택지는요 얘였어요. 예. 바보가 아니라면 확실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비용이 최소로 들어가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1번과 2번과 3번의 각각의 특징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최저보증률 종신보험을 활용할 때의 매력은 비과세 통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비과세 통장은 최저보증률 3.0%일 때 그리고 추가납입이 200%가 가능할 때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서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통장의 개념과 유사하게 활용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최저보증 종신보험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비과세 통장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두 상품에 비해서는 매력이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 불입액은 4,668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65세 때부터 290개월이죠. 대략 90세 정도까지 8,700만 원을 중도 인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 인출을 다 받으면 통장의 해지환급금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300만 원 포함하면 9천만 원 정도 최대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객분께서는 요청하셨던 게요 30만 원씩 종신토록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인출을 활용한 이 상품은 제안은 드렸으나 고려 대상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최저보증이 가능한 변액연금 단위 5%가 확정 지급되는 상품이죠.
이 최저보증이 가능한 변액연금은 오로지 노후준비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노후준비 용도로 활용했을 때 이분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가장 많은 연금액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은 연금을 많이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바로 중도에 해약했을 때에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해약이나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이 상품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얘는 오로지 은퇴 설계를 위한 노후 준비 용도로만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매칭이 됐을 때가 가장 파워풀한 힘을 나타내는 상품이거든요. 자, 총 납입되는 비용은 4,2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65세 때부터 종신토로 매월 30만 3천 원 정도로 지급받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최소 연금 수령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연금을 적게 받아도 7,888만 원은 이 상품이 보증하는 연금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금을 불입하시고 이 금액을 다 받기 이전에 한 5년 정도 지급받다가 이분께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요. 최소 이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안전장치도 안전하게 걸려있죠. 연금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세 번째, 일시납연금이 밀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납연금, 먼저 돈을 불입을 하면 아무래도 굴러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금액이 가장 많이 쌓일 것 같은 제 상식선의 판단이 있었는데 요번 비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봤습니다. 자, 일시납연금은 4,500만 원이 일시납으로 한 번에 투입이 되고요. 65세 때부터 종신토록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30만 3천 원 정도를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금 수령액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이 녀석은 7,888만 원, 이 녀석은 9천만 원.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9천만 원은 얘보다 유리하죠. 대신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더 많습니다. 개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컨설팅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노후 준비를 원하시거나 목적 자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